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A형 독감을 걸렸는데 탐이 그린 거를 맞아가지고 잘 지나갔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딱 낳자마자 목감기랑 코감기가 또 같이 온 거예요. 살짝 컨디션이 좀 떨어졌는데 촬영도 그래서 3일 정도를 미룬 거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게 목이 완전히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카메라 틀었습니다. 보라돌이들이 그 점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세안을 지금 하고 온 상태고, 오늘 제가 진짜 평소에 좋아하는 요즘에 약간 꽂혀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이 영상에서 할 건데, 렌즈를 그래서 좀 껴봤어요. 평소에는 잘 안 끼지만 오렌지 뮤즈라는 렌즈거든요. 지금 제가 또 피부염도 올라와가지고 약간 얼굴이 울긋불긋해요. 연고를 좀 발라놓은 상태고, 일단은 좀 진정을 시켜줘야 해서 이 위에다가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크림 플러스 이거 바르고 바로 베이스 들어가면 좀 밀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피부염 났을 때는 그냥 이걸로 진정시켜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 평소에는 베이스를 좀 먼저 깔고 눈화장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리페어 크림 좀 깔아주고 토너 패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진정 좀 시킨 다음에 색조하고 베이스를 들어가는 거꾸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스타에다가 이 메이크업 어떠냐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인스타로 되게 일상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보라돌이들 막 의견 묻는 것도 서로서로 소통하고 많이 해서, 혹시 저 아직 인스타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 재밌으니까 우리 보라돌이들 들어와봐요. 그리고 라네즈 크림 스킨 솜에다가 완전 절여줄게요. 자극될 만한 기능성은 아예 안 쓰고 진정, 수분 요게 초점 맞춰서 올려놓고, 일단 그래도 이마랑 눈 두덩이는 살짝 베이스는 깔려야 될 것 같아서 바데카소 사이드 요거 세럼 사용할게요. 요거 살짝 촉촉하게 적셔줄게요. 제가 요 메이크업 했을 때 친구들도 그렇고 보라돌이들도 요 메이크업 너무 예뻐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예뻐지는 그 방법 알려드렸던 요 영상 있죠. 여기에서도 보라돌이들이 메이크업 질문이 너무 많아서 요 메이크업도 오늘 겟레디 하는 거에 베이직이라고 보시면 돼서 같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 선크림은 프롬 리에 이거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 앰플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선 앰플, 선 세럼 같은 제형이라 되게 촉촉하더라고요. 맨날 겟레디 할 말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더더더 많아. 오늘 저의 근황 얘기도 좀 할 거고 메이크업적인 얘기도 할 거여서 저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을까요? 라네즈 뮤이 쿠션 사용할 거고요. 이마 먼저 좀 가볍게 깔고 눈두덩이 살짝 올려서 눈화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이마 얇게 정말 얇게 깔려가지고 촉촉한 베이스 위에다가 좀 한 번 더 코팅용으로 모공 좀 싹 잡아줄 때도 많이 써요. 이렇게 일단 가볍게만 위에만 살짝만 깔아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눈썹부터 가겠습니다. 눈썹은 스킨푸드 초코 아이 브로우 파우더 케이크 그레이 브라운 사용할 거고요. 요즘에 제가 눈썹을 조금 신경 써서 그리고 있는데 눈썹의 얇기를 조금 바꿨어요. 살짝 더 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좀 브로우 케이크로 요즘 채워주는 편입니다. 원래는 살짝 도톰한 눈썹을 그렸었는데 이 두께감이 얇아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라돌이들도 피부염이 올라오거나 얼굴 상태가 좀 안 좋다 싶을 때는 아예 순서를 좀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피부가 되게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파운데이션에 있는 오일감까지 다 흡수를 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겉은 되게 버석한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최대한 늦춰주는 거지. 제가 다른 보톡스는 몰라도 이마랑 미간 보톡스는 주기적으로 맞으려고 하는데, 이마 미간도 진짜 잘 맞아야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사무라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썹을 되게 많이 움직이는 편인 거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아예 그냥 이마를 근육 보톡스로만 맞지 않고 스킨 보톡스로 맞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인상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에뛰드의 컨트롤 슬라이드 브로우 펜슬 모카 브라운 컬러인데
이게 심 모양 자체가 슈에무라 펜슬을 좀 깎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리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이렇게 좀 라인을 잡아주고 모양을 올려줄 때 너무너무 잘 쓴다. 스크루 브러쉬로 앞부분만 살짝 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눈화장을 들어갈게요. 요거는 아워글래스 큐레이터 아이섀도우 팔레트 리얼리스트고요. 음영감이 들어있는 브라운 4구 팔레트고, 그래서 이걸로 좀 그윽하게 잡아준 다음에 이거는 홀리카의 클래식 포터리 모펄로 다 되어 있고 베이지가 들어간 핑크 이런 포그한 컬러들이 많아가지고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연출을 해주려고요. 아워글래스 요거 리얼리스트의 첫 번째 컬러를 먼저 이용해서요. 눈두덩이는 좀 가볍게 베이스로만 이렇게 살짝 톤을 잡고 눈 언더에 좀 색감을 쫙 넣으면서 그윽한 분위기를 낼 거예요. 보라돌이들도 이 포인트를 같이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컬러 붙일게요. 이 아워글래스의 이 두 번째 컬러가 예뻐요. 근데 이 컬러가 너무 주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너무 딥하지도 않아. 허여멀건한 느낌이 아니라서 약간 음영을 깔아주는 용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보라돌이들한테 이 메이크업을 먼저 보여줬을 때도 그래도 반응이 괜찮아서 같이 하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영상 진짜 찍고 싶은 거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제가 너무 몸이 약간 너무 나약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 개복치가 됐지? 원래 2025년 말에 나 진짜 26년에는 운동 정말 꾸준히 하면서 몸의 체력을 확실히 길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한 번 더 느꼈지. 이거 연초됐는데 이렇게 몸이 자꾸 아파진다?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또 운동으로 극복하겠어 하면서 요즘에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달라진 나를 보여주겠어. 두 개 살짝 섞어서요. 안쪽으로 조금 더 음영을 세게 넣고 뒤쪽도 같이 연결해서 색감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거 할 때 최대한 안쪽에 좀 음영이 쌓이게끔 펴주면서,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눈두덩이 위로 많이 올라오지 않는 정도만, 베이스는 쌓아주는 정도로만 가줍니다. 얘를 살짝 더 묻혀서, 이 컬러가 4구 중에 펄이 가장 커요. 약간 골드 펄이 들어가 있는데 펄이 좀 잔잔하게 퍼지는 느낌 있죠? 좀 과해 보이는 느낌 없이 좀 쉬머리하게 색을 입혀주면서 음영 넣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는 살짝 묻혀서 베이스랑 여기 메인 중앙에 이렇게 연결해줄 때 너무너무 좋아. 이제 홀리카 가장 진한 컬러를 묻혀서 라인을 살짝 잡아줄 거예요. 눈매 따라서 잡아줍니다. 이 끝부분에 이렇게 색감을 넣어가지고 가이드를 내려주기도 좋더라고요. 어차피 아이라인 들어갈 거여서 살짝 길게 좀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시원하게 트여줄게요. 이 아이라인 가이드를 좀 촘촘하게 살짝 이렇게 두께감 있게 빼줍니다. 반대쪽도. 제가 컬러 렌즈를 20대 때는 진짜 많이 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컬러 렌즈를 꼈을 때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냥 투명으로 바꿔 꼈는데 그래도 이 렌즈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렌즈 끼고 메이크업 하는데도 엄청 불편하진 않네요, 다행히. 이렇게 해서 양쪽에 깊이감을 살짝 맞춰주고 아이라인을 갑니다. 아이라인은 프로에이 청담 사용할 거고요. 이게 다크 브라운 컬러예요, 여러분. 꼬리만 그 위에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눌러서 라인을 너무 얇지 않게 갑니다, 오늘. 그리고 이따 저 눈화장 어느 정도 끝내고 뒤에 가서 베이스 할 때 ADHD 썰을 알려줄게요. 요즘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ADHD에 대해서도 엄청 관심도가 많잖아요. 저는 ADHD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정밀검사를 받아봤는데 제가 판정이 난 거예요. 나 ADHD 아니야?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이거를 자각하게 된 순간 진단받았을 때의 경험, 그리고 약 복용 중에
나중에 생각지 못한 복병들. 지금은 색조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따 베이스 하면서 하나하나씩 썰을 풀어줄게요. 여러분들 아주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진짜 ADHD의 현실. 이따 알려줄게요. 그리고 속눈썹을 갈 건데 코링코 톡톡하라 노글로 속눈썹 체리콕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깊이감 채워주면서 속눈썹의 존재감을 싹 올리는데 너무 화려해서 속눈썹만 보이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뷰러를 좀 해줄게요. 살짝 데펴서 눈 두덩이 찝어주고 이게 좀 화려하게 또 되게 쉽게 붙이기 좋더라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속눈썹의 디자인은 엄청 화려해 보여요. 근데 막상 이렇게 눈에 붙이면 막 진짜 파티 갈 것 같은 그런 화려함은 아닌 거예요. 좀 속눈썹 힘 좋네? 약간 이런 느낌이 나. 그래서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속눈썹이 됐어요. 그리고 은근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저를 노글로의 속눈썹 세계로 인도시켜준 브랜드가 저는 코링코거든요. 코링코가 아주 속눈썹을 잘해. 한 땀 한 올 한 올 붙이는 것보다는 정교한 게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데일리로 붙이기에는 아주 손색 없이 깔끔하게 잘 붙는다. 이 뒤에도 마무리로 끝에 살짝 올려서 내려가게 이렇게 붙여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됐다.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 살짝 이 두 가지를 묻혀서 이 위에 한 번 더 색감을 살짝만 더 뒤에가 과하지 않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마스카라. 이거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냥 가볍게만 쓸어서 올려줍니다. 이게 사실 많이 바르지 않아도 돼요. 워낙 이 체리콕 대 자체가 좀 빳빳하게 컬링이 되어 있는 속눈썹이어가지고 이거를 너무 많이 묻히면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붙인 요 간격에 이음새만 연결해주는 정도로만 이쪽도 똑같이 너무너무 컬러 렌즈를 안 끼다 보면 컬러 렌즈를 낀 내 자신이 되게 어색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색하지? 이제 베이스를 좀 들어갈게요. 아까보다는 조금 좀 붉은기가 많이 가라앉았죠, 여러분? 요거 아까 사용했던 메디힐 마데카소 사이드 요거 흔적 리페어 세럼 살짝씩만 바르고 밀착시켜줍니다. 오늘은 그래도 화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볍게. 제가 얼마 전에 그 튠페이스라는 거를 시술을 받아봤어요. 이거 되게 자극 없고 다운타임 없는 그런 레이저 기기라고 해서 저도 받아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사람마다 진짜 달라요, 여러분. 살짝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요. 자극도가 저한테는 좀 있더라고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이고 수분감을 최대한 넣어줄게요. 그리고 약간의 멍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저는 피부염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 그리고 선크림 똑같이 발라줍니다. 그래도 이 멍든 거 있을 때는 선크림 관리를 되게 잘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또 침착으로 남으면 절대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선크림을 올려줍니다. 아니, 요즘에 성인 ADHD라고 해서 혹시 나도 ADHD 아닌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버 친구들이랑 체코를 갔었잖아요. 제가 그때 여실히 알게 된 거예요. 약간 타임어택이 걸리면 그 안에서 엄청 우왕좌왕하고 되게 정신없고 완전 집중을 못하는구나 하고 딱 느꼈던 그런 썰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좀 풀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일단 베이스는 오늘 진짜 촉촉하게 쓰고 싶어가지고 이거 시세이도 리바이탈 사용하겠습니다. 브러쉬 닿는 것도 너무 자극될 것 같아서 스파츌라로 그냥 가볍게 떠서 올릴게요. 최대한 커버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좀 해볼게요. 제가 그때 체코 프라하를 친구들이랑 갔을 때 프라하에서 체스키로 하루는 좀 이동을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씻고 화장을 딱 시작을 했는데 똑같이 시작하고 했는데도 제가 다른 친구들 마무리하는 걸 아예 못 따라가고 저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조급해지지 화장 하나도 끝내는 게 없지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나 왜 이러지 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아니 보라, 근데 너 준비하는데 너무 정신사납다. 아니 왜 마스카라를 한쪽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하러 가고, 머리 하다가 와서 립을 바르다가 또 다시 옷을 입으러 가고, 옷을 입다 말고 다시 와서 나머지 한쪽 마스카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도 안 끝나고 옷도 못 입고 완성된 부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친구들이 그거를 말해주고 나서 처음 알았잖아요. 뭐지? 나 진짜 약간 주의력 결핍이 있나? 라고 그때 처음 자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냥 1년이 한 지났는데 이게 점점 지나다 보니까 저의 일상생활에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엌 청소를 하려고 왔다가 오는 길에 다른 거에 꽂혀서 다른 거를 먼저 하느라 부엌 청소도 못하고, 결국에는 아무 청소도 완성을 못하는, 겟레디를 찍는데 제가 겟레디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뭐 컨펌해야 될 것도 있고 이것저것 다른 거를 확인하면서 겟레디를 5시간 동안 찍었는데 5시간 동안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점점 심각해지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길게 찍고 완성도 못했던 겟레디가 결국 외장 하드행, 약간 휴지통행으로 버려졌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능률이 안 오르고 주의력이 너무 산만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좀 자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그래도 아니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남자친구랑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집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진지하게 저를 보면서 운전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랬어. 아니 너무너무 정신이 없대. 그냥 운전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막 창문을 내렸다가 열었다가 운전대를 잡았다가 갑자기 다른 데를 잠깐 봤다가 너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과도 직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좀 심각하구나. 그때부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과 가서 아예 ADHD 정밀 검진을 받게 돼요. 근데 어머, 웬일이니? 검사를 하는 동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단순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괴로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뇌파 검사 같은 거를 하는데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ADHD가 판정이 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물 치료가 살짝 필요하다라고 정신과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약 먹으면은 뭐 바로 좋아지니까 괜찮겠지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경기도 오산이잖아. 일단은 제가 얼굴이 이 붉은 멍도 가려야 되고 건조하기도 하고, 피부를 좀 메꿔주려면 촉촉한 파데를 그냥 계속 얇게 좀 깔아줘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 커버력 좋은 거를 너무 두껍게 깔면 아예 다 뭉쳐서 올라오거든요. 퍼프로 좀 얇게 두들겨주면서 올릴게요. 보라돌이들 중에 비비크림 있으면 비비크림이랑 이런 촉촉 파데랑 같이 섞어서 발라줘도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정돈됐죠?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고 중간중간 붉긋붉긋한 부분만 팟 컨실러로 고정을 좀 한 번 더 시켜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진단을 받고 이제 약을 먹게 되는데,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용량을 맞추지 않으면 되게 부작용이 심각해요. 요거 사용할게요. 컨실러 이걸로 좀 녹여주면서 먹으면서 이제 용량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딱 약을 받고 먹는데 한 2주 정도는 괜찮나? 큰 부작용은 없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웬걸 식욕이 너무 떨어져. 정말 불행하리만큼 식욕이 너무 저하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참을 수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밤에 잠이 안 와요. 약을 오전에 먹기 때문에 오전에 약 먹고 나서 저녁에 딱 누우려고 하면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잠재워 놨던 생각들과 잡생각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새벽 6시까지 잡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5일 내내를 잠을 못 자고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약을 그냥 싹 끊고 다시 병원을 갔죠. 그랬더니 그거 부작용이래. 약을 다른 걸로 바꿔보겠대. 바꿨더니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약을 바꾸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주의력 결핍이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집중력이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ADHD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그냥 단순히 약 타서 먹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끝낼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약물로
좀 뇌에 생각하는 그런 호르몬을 좀 조절해주고 충동적이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을 눌러주면서 약물 치료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부작용도 굉장히 많고 이 쉽게 봐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도 혹시 나 ADHD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고심을 해야 되고 검사도 꼼꼼하게 해야 되고 약 바꾸면서 용량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보라돌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고요. 사실 더 적나라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전달될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요거는 그 제 인스타에 공지방 있잖아요.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올려놓을게요. 그거 보면서 좀 참고하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는 한 번씩 더 커버를 해줄게요. 저 안 그래도 베이스 두꺼워지면은 확 들뜨는 피부여가지고 커버를 그냥 살짝만 약간의 잡티가 보이더라도 가볍게만 욕심내지 않고 커버를 좀 할게요. 그 뉴스에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ADHD 약을 먹는다? 이거 정말 안 돼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보라돌이들 진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도 좀 붉은기가 있어서 여기 자국들을 커버해주고 정말 가볍게 깔아주면서 펴줍니다. 원래 저 이 로라메르시의 이 컨실러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에는 이제 안 팔아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정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묽은 파운데이션이랑 좀 섞어서 얇게 올려주면 정말 잘 커버가 되거든요. 지금 저 보면 되게 잘 커버됐죠. 컨실러 묻혀서 잡티만 한 번씩 더 커버를 해줄게요. 눈화장을 좀 마저 갈게요. 아까 사용했던 이 컨실러 브러쉬에 묻어져 있는 양으로 눈, 애교살 가볍게 모양 좀 잡아줄게요. 여기를 애교살로 모양을 한번 잡아주면 눈을 훨씬 키울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살짝 퍼프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에 이제 언더는 약간 포그한 분위기를 낼 거여서 두 번째 컬러랑 여섯 번째 컬러 좀 섞어줍니다. 앞쪽에서 뒤로 밝혀요. 요거는 베이스를 그냥 한번 싹 깔아준다 개념으로.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덜 과해지거든요. 살짝 풀어지니까. 가운데 컬러랑 두 번째 묻혀서 뒤편에 윤곽을 한 번 더 잡고 요즘 애교살을 아예 끝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뒤로 그냥 일자로 저는 빼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라인을 빼주고 약간 그림자 컬러를 묻혀서 애교살에 그림자를 먼저 넣어요. 오늘은 그림자를 조금 뒤쪽까지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그림자도 확실히 넣어주는 거랑 안 넣어주는 거랑 되게 달라요, 여러분. 오늘은 두께감을 좀 살려서 이렇게 애교살을 잡아줘요. 이 핑크 그리고 이 베이지 첫 번째, 여섯 번째 컬러 묻혀서 색감을 넣어줍니다. 여기도. 오늘 피부만 안 뒤집어졌어도 더 예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좀 뽀송하고 약간 포그한 분위기를 넣어줘요. 다시 아워글래스로 갑니다. 이 두 가지 이 음영 컬러를 묻혀서 언더부터 쭉 이 뒤를 자연스럽게 확장시켜줄 건데 채우면서 좀 뒤쪽으로 이렇게 빼줘요. 이게 은근히 자려한 느낌 나거든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화려해져요. 아까 요 세 번째 이게 약간 은은히 골드펄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되게 예뻐서 이렇게 눈 밑에 살짝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눈두덩이랑도 연결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눈은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눈
언더에 이 다크서클 경계만 살짝 깔끔하게 풀어주고 퍼프로 눌러서 조금만 더 풀어서 뒤로 살짝 빼도 될 것 같아. 다 이렇게 해주고 쉐딩 갈게요. 쉐딩은 제가 요즘에 매일 쓰고 있는 투쿨포스쿨. 이거는 베일드 컨투어 포그 애쉬고 콧대 그림자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콩콩콩 눌러주면서 이게 엄청 진하게 컬러가 되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콧대를 이렇게 확실하게 살려주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코끝에 점 있죠? 요거. 그리고 오늘 비오브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뮤트 베이지 사용할 거고 2가지 컬러를 좀 섞어서 블러셔를 뒤에서 안으로 감싸듯이 올릴게요. 비오브가 좀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라 유분도 웬만하면 이걸로 같이 눌러줄 수 있으면 눌러줄게요. 제가 지금 피부가 되게 예민해서 파우더를 너무 두툼하게 올리거나 많이 깔아주면 엄청 퍼석한 느낌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감싸듯이 약간 이런 쿨한 무드가 살짝 올라오게. 이거는 비오브 파우더 스몰 브러쉬인데 이거 스몰 브러쉬로도 이렇게 여러분 보이세요? 충분히 픽업이 돼요. 블러셔 브러쉬를 긁어주면서 사용하기도 좋기 때문에 베이지 컬러를 묻혀서 눌러주면서 색감을 이렇게 살짝 더 올려서 이렇게 올리면 되게 부드럽게 쌓아주기가 좋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자극도가 거의 없어요. 남은 양으로 이마 살짝 쓸어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베이스가 좀 부드럽게 잡혀요. 좀 더 진하게 묻혀서 코 끝에도 저는 살짝 넣어줍니다. 입술을 갈게요. 입술은 힌스 누 블러 틴트 니어로 요즘 저 요거 너무 좋아요. 되게 가볍게 블러리한 질감인데 입술에 주름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건조해서 블러리 잘 못 쓰는 보라돌이들도 이거는 좀 쉽게 바르기 괜찮은 제형이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너무너무 괜찮아. 이거는 투쿨포스쿨의 스컬프드 립 쉐이퍼 인 모브라는 컬러고요. 살짝 어두워요. 그래서 이 라인에 가장자리 좀 음영 넣어주면서 마무리 시켜주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하드해서 여러분 바를 때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오버해서 올려주고 이 상태에서 안쪽에는 페르페라 무드 글로이 틴트 로즈콕인데 컬러를 톡 탄 듯한 로즈 컬러라 저 눈에 음영 이렇게 넣어줬을 때 안쪽에 살짝 딥하게 연출하지만 너무 이게 어두워 보이지 않는 그런 컬러라서 이렇게 물들이듯이 색을 연결시켜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머지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더블 글레이즈 라커인데 히든미 좀 쫀득쫀득한 질감의 컬러예요. 근데 이게 컬러가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에 안쪽에다가 볼륨 줄 때 사용하면 예쁠 것 같아서 여기에 이렇게 이거 되게 뮤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요즘 무드예요. 머지가 이번에 립 색상을 진짜 잘 뽑았어. 너무 예쁘죠? 이거 봐요. 정말 예쁘다. 입술 너무 예쁘죠? 여기에 저 살짝 아쉬워서 눈 밑에 뮤트 베이지의 이 밑에 컬러 있잖아요. 이 컬러를 눈 밑에 살짝 올려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여기에 컬러를 조금 더 약간 이 쿨한 베이지 무드가 올라오게 여기 또 올리면 또 다르지. 이렇게. 눈썹 조금만 길게 연출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다. 눈썹이 살짝 짧아 보이네요. 아까 사용했던 모카 브라운으로 길이만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해주고 요거 파우더 브러쉬 큰 거 얼굴에 쉐딩을 연결해서 목이랑 연결해줍니다.
해줄게요. 자, 이제 여기에 계속 뭘 붙이는데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만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이라이터는 레어뷰티 쓸 건데 레어뷰티가 깨졌어요. 깨진 거라도 어떻게든 오목조목 알뜰살뜰 귀엽게 써야 돼. 코 끝을 조금 도톰하게 하이라이터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조금만 도톰하게 이렇게 약간 끝에다가, 그리고 저는 인중에 하이라이터가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입술 산과 인중에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저는 헤어만 좀 마무리하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 헤어를 하고 왔고요. 이게 여러분 제가 헤어를 하고 오는 동안 여기가 지금 자연광이라 살짝 빛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밝아졌나? 어쨌든 약간 톤이 살짝 어긋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메이크업이 확 날아가거나 크게 지장 가는 정도는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좀 메이크업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화려한 느낌 나게끔 이목구비는 좀 쫙 살리게 키워봤고요. 톤의 무드가 촌스럽지 않게끔 연결을 해줬는데 어두워 보이지 않죠? 살짝 세련된 느낌까지 같이 줄 수 있어서 제가 요즘에 정말 좋아하는 메이크업 룩 중에 하나예요. 제가 또 머리도 많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그냥 크게 평소대로 C컬로 말아도 아예 이렇게 좀 뻗치게끔 연출이 되더라고요.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이 정도 긴 중단발 머리도 괜찮은데 싶어서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안 자르고. 오늘은 저희 근황부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즘 추구미 메이크업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목 상태가 살짝 가라앉아 있어서 평소보다 좀 더 잔잔했을 것 같기는 한데 보라돌이들이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알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아직 저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해요. 며칠 뒤에 볼게요. 안녕.